소통이라고 하는 걸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로 나오고, 소통이 뭐냐, 이제 사람들마다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쌍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말하는 주체와 듣는 주체가 서로 의도를 이해하고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이제 소통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보통 얘기할 소통을 이제 말하기부터 하는 게 아니고 듣기부터 시작한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쌍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논리적인 이해 플러스 하나의 정서적인 표각.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보통 라디오 연설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보통 라디오라고 하는 매체의 연설이 굉장히 일방형적입니다. 내가 반응을 보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정제돼서 할 수 있지만 과연 수용자들이 거기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고개를 끄덕거리는지, 그 반응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서 예를 들면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일방형적인 소통의 매체하고는 거리가 있는 매체이기, 더군다나 최근에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요즘에는 결국 디지털 소셜미디어 시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과 탄격이 있다고 보고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소통이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홍보라고 하는 개념도 소통이라는 말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로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데, 홍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어의 뜻이 정해듯이 일방적으로 알리기라는 걸 갖다 퍼블리시티 개념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poli적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국가 사회적인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어떤 특히 리더십을 해내야 될 지도층이 행해왔던 문화적인 문법을 탈피하면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 어떤 수직적인 지시와 부정적인 권위적인 관계, 학연혈연 지전 중심의 문화 탈피. 그래서 어떤 이런 걸 탈피하거나 상징적인 개인적인 문화를 키워야 이런 문화적 문법을 탈피하지 못하는 한 선진사회가 가는 게 굉장히 요원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홍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어떤 신뢰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우리가 탈피를 해야지만 결국 신뢰로 간다. 네. 흔히 또 하나 이제 제가 보면은 우리 사회에 해결될 과제가 여기 보면은 이런 이중규범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는 굉장히 슬로건이랄까 키워드랄까 패러다임 내세우는 구호들은 굉장히 요란한데 막상 내부에서 작동되는 기제는 전혀 그것과는 다른 걸로 이루어지는 게 많다. 그건 뭐냐? 이중규범주의가 우리는 강한 사회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적인 문법을 해체하고 탈피하는 데서 굉장히 어떤 새로운 신뢰가 싹 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국가사회적인 소통은 분명 목표와 방향, 민주적인 가치 지향성을 가지고 소통행위 자체가 목적일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홍보를 잘한다 그러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사람들이 인지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홍보 효과 측정이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수용자들이, 국민들이 과연 신뢰를 가지게 됐는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됐는지, 이런 점들이 확실히 더 중요한 홍보 효과 측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어떤 소통 패러다임을 보면 결국은 아까 한역과 비슷한데요. 그래서 국가 시민 간의 어떤 수평적 쌍방향의 소통,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이상가적 의사설정 방식.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수직적인 권위적인 관계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생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매체도 발달되고 워낙 많이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하이상가적 의사설정 방식을 갖다가 굉장히 끌어올리는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집단과 개인을 중심으로 한 상호 주체의 정보 생산. 그래서 흔히 학원가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다양한 의견들이 공론의 장에 나와서 그런 경쟁을 하면서 그래서 합리적 의견들이 채택되는 과정.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얘기를 갖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리더의 역할은 소통 촉진자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그런 사회자의 역할, 촉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 차원에서 보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인 틀을 공유하는 데 출발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서 공감이 싹 뜨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비판하는 어떤 공론이 형성된다고. 그래서 세 가지 어떤 공유, 공감, 공론이 같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소통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싹 트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그러면 신뢰를 싹 트기 위해서 뭐냐 이 세 가지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데요. 진정성과 능력과 일관성이라는 겁니다. 진정성은 결국은 윤리적인 투명성, 도덕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사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어떤 이런 선단한 과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아니면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일관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데서 신뢰라고 하는 게 싹 트고 결국은 이 신뢰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신뢰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부처와 대통령 간의 그런 관계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앞에 한 얘기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어떤 홍보 전공자 입장에서 어떤 그 소통의 개념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에서 이 네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얘기를 다시 요약하자면 결국 이 네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쌍방향적인 걸 갖다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우리가 흔히 홍보 그러면 결국은 일방적인 전시적인 홍보. 더군다나 정부나 대통령에 관한 거는 언론에서 다 받아서 줬고 충분히 그 언론의 홍보가 충분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보도가 되는 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보도가 되더라도 결국은 얼마나 보도에서 공감을 불릴 수 있는 쌍방향적인 관점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아거나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대통령에 관한 기사가 됐을 때 달리는 수많은 비판적인 댓글을 보면 왜 그게 가장 최대 많은 댓글이 달리는지 보면 결국은 신뢰의 부족에서 생긴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게 악의적인 댓글이 다는 건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또 한 가지는 균형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어떤 PR의 이론에서 보더라도 어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말하는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어떤 정책의 결정에 반영된다는 느낌을 가질 때 수용자는 훨씬 더 만족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걸 이제 균형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더 윤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더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를 PR 역사나 홍보의 역사로 보면 그리고 리더라고 하는 건 수많은 어떤 전시나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여론 조작에 의해서 어떤 수용자를 끌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진정성이 더 최대의 자산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매체 환경이 이제는 짧은 기간 동안 속일 수 있지만 긴 기간 동안은 머릿속에 있는 그런 환경을 인식을 하고 결국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대화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다이얼로그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생겨나는 모든 문제점, 제주도 강등과 같은 모든 문제점이 사실은 이제 결국 갈등 관리라고 하는 측면을 보는데 결국 갈등 관리의 어떤 차원에서 문제 해결 노력 이런 게 이제 대화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상대에게 말하는 거 적어도 말할 수 있게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부터 시작해서 들어주는 노력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차원으로 앞에 한 얘기를 다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